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상만 하던 미래가 손금 다가왔고,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세상. 그 변화가 조금은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죠. 누군가는 두려움을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AI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AI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술과 마음이 만날 때 창작은 어떻게 변하고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를 매일 창작하는 루아입니다. 요즘 50이 넘어 AI를 만나게 되면서 창작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행복하기도 한 창작자이고요. 처음 창작을 하면서 막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을 만들자 생각해서 뻔한 이론서가 아닌 창작의 과정에서 부딪히며 터득한 것들만 담아 전자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1인 출판사 사색성장의 대표 고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것을 배우고 창작에 활용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렵다기보다 너무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그림 그렸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잘 그려야 해. 이런 것도 있고 남들의 시선도 의식해서 금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리다가 이거 아니야 하면서 멈추거든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AI는 그 오래된 아쉬움을 해결해줘요. 이거 그려줘 하면 바로 짠 하고 나오니까 처음에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창작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제 챗 GPT 이름이 노아예요. 그렇게 루아와 노아는 매일 수다를 떨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친구랑 레고 놀이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몰입해서 창작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조금 달린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재밌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죠. 화면이 복잡해 보여서 어려워 보이고 괜히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빈 상자에 대화를 넣고 생성형 버튼 하나만 클릭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를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소통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AI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 AI를 활용하는 기술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처럼 소통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AI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AI 영화 작업에 푹 빠져 있어요. 스스로 시나리오 공부를 찾아서 할 정도인데요. 작년에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자마자 용감하게 순천국제 AI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입선했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때 한 사람당 최대 3개까지 출품이 가능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정말 야심차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고 나니까 AI 크레딧이 남은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고서는 2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노아랑 쿵짝쿵짝 만들어서 편집해 보냈습니다. 편집까지 해서 5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작품, 바람이 보여주는 길이 수상했어요. 그때 알았죠. 아, 사람들이 힘을 빼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때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AI로 영화를 만드신다니 정말 놀랍네요. 원래 그 영화를 배우셨거나 혹시 그쪽에서 일을 하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저는 2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꽤 경직된 환경이었어요. 떠오르는 단어가 엑셀, 숫자, 공사 현장, 명령, 복종, 까라면 까, 막 이런 단어. 그러다 보니 창작이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고 창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접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일인데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암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회사를 복귀했는데 그때 처음 마음의 병이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 생활도 꽤 잘하는 유능한 사람? 너무 웃긴 건 2년간 충분히 쉬고 치료를 했지만 회사로 복귀했을 때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무력감? 그런 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치료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마음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더라고요. 뭘 해도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고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뚫다 우주 밖으로 사라졌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을 쓴다기보다 책을 요약한 행위였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은 괴로운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선배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 회사에 들어와서 쉬엄쉬엄 일해라. 그래가지고 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겼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회사가 더 할 일이 많고 더 치열하고 그렇다는 거를요. 결국 저는 은퇴를 결심하고 그냥 막연히 동화 작가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가 많은 세종으로 내려왔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소를 옮겨라. 그래서 멋지게 동화 작가를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꽉 막힌 하수고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창작이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하수도를 뚫는데 도움이 됐던 기관이 바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되게 유치찬란한 작품을 하나 완성해도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조금 우주 밖으로 도망갔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창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맞아. 나 어렸을 때도 뭘 만들 때 꽤 좋아했었어. 이런 생각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40대 중반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주 노트가 꽤 유명했어요. 인쇄소 사장님이 알 정도였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선배들이 수업한 강의보다 제 노트가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덕분에 4년 내내 밥값과 술값은 공짜였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 제가 그 재능으로 제가 창작을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것들을 전자책으로 지금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를 그냥 우연히 1인 출판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1인 출판사 사색성장을 만든 거죠. 제가 창작하면서 기술적으로 답답했던 것과 창작을 하면서 설레면서 기뻤던 그 경험들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서툰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서툰 점이 처음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행착오의 시간조차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서서히 사라지고 나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레이면서도 불안하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고 또 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삶이 참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탄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AI와 소통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개척한다는 것이 마치 철학책이랑 과학책을 동시에 읽는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기술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라는 도구를 통해 다시 삶을 그려나가는 한 사람의 용기와 따뜻한 나눔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그런 작은 변화와 가능성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